에볼루션. 베스 한 마리만 나와도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베이트피쉬가 멀리에 있네. 베이트피쉬가 멀리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오케이. 오우. 예. 오우, 힘 제법인데. 오우, 순간적으로. 좋다. 오, 좋아. 못 잡아. 드디어 옵사이드 됐어. 어느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겨울.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다. 바람은 거세지고 수온은 떨어져 베스 또한 활동성이 낮아지는 시기가 바로 겨울. 때문에 겨울철에 베스를 낚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다. 베스 한 마리를 낚기 위해 어떤 필드로 향해야 할지, 어떤 패턴을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기. 그렇다. 지금은 겨울이다.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승찬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동진강이라는 곳인데요. 이곳 동진강은 겨울철 얼음이 얼기 전까지 베스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낚시터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필드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변해서 이렇게 겨울이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4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기온이 차갑고 매서운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고전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베스의 활성도는 높거나 혹은 낮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 역시 베스를 잡거나 잡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데, 에볼루션 오늘 겨울 베스를 상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베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동진강. 새만금의 젖줄인 동진강은 전체 길이가 51km, 유면적은 11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우리나라 10대 하천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다양한 어종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붕어, 메기, 잉어는 물론 베스까지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겨울의 낮은 기온에도 입질의 확률이 높은 곳이기에 겨울철이면 많은 배서들이 꼭 한번 찾게 되는 이곳 동진강. 오늘은 과연 어떨지. 어느 정도 겨울철 낚시라고 해서 크게 특별한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일단 베스들은 동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먹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 급격하게 수온이 한 14도 정도 이틀에 걸쳐서 확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그런 베스들한테 어느 정도 차가워진 기온과 수온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아마도 이곳 동진강 베스들도 아무리 겨울철 유명한 필드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움츠려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늘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해서 그러한 상태로 있는 베스들을 찾아낼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 베스 낚시의 경우 저수지의 수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베스들은 수심이 깊은 곳에 많이 포진해 있다. 때문에 보트가 아닌 워킹 낚시로 저수지에서 베스를 낚는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강과 수로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따뜻한 열한가로 베스들이 찾아드는 경우가 많다. 손 시려. 부지런히 탐색을 하며 베스를 찾아가는 서승찬. 수위도 어느 정도 올라와서 기존에 노출되어 있던 포인트들이 다 잠겼기 때문에 포인트 여건은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바람을 막아주고 수온을 빨리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찾아 놓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가 선택한 루어는 하드베이트류인 크랭크베이트.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오늘과 같이 활성도가 낮을 때 왜 크랭크베이트일까?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려는 것일까? 일단 감아들이면서 움직이는 종류의 루어이기 때문에 일단 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같이 저수온기에 빠르게 감아주는 그런 액션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얕은 수심이죠. 크랑크베이트는 감으면 파고들고 멈추면 떠오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탁, 탁, 탁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크랭크베이트는 공략하고 싶은 수심층을 마음대로 공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릴링을 할 때마다 소리를 내 주변에 숨어있는 베스트를 자극해 입질을 유도하기 쉬운 것이 특징. 일단 저수온기라 그러면 베스들이 컨디션이 좋아서 빠르게 루어를 추격해서 물기보다는 아주 미약하게, 진짜 물속이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먹이고기 역시 아주 느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루어를 빠르게 운영한다 그러면 가짜라는 게 바로 들켜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드베이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계속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그런 식의 운영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그냥 죽어가는 물고기가 힘없이 있다가 살려고 발악하는 움직임, 그런 연출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석축을 공략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크랑크베이트 운영식으로 계속 감아준다 그러면 석축에 계속 부딪히다가 석축의 틈에 끼어버리겠죠. 하지만 석축에 이제 바텀을 탁 하고 느끼는 순간 멈춰주면 크랑크베이트는 떠올라요. 그 다음에 다시 액션을 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액션을 주면 여러 큰 돌들의 사이사이를 완전히 다 타이트하게 밑걸림을 극복하면서 타고 넘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느린 그런 템포를 맞춰주기 때문에 저수온기에 있는 베스들이 입질하기에도 수월하고 상당한 어필력을 가지고 있는 액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크랭크베이트의 장점은 상황에 따라 빠른 릴링, 느린 릴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베스를 낚아낼 수 있는 루어다. 하지만 지금은 베스들의 활성도가 극히 낮은 겨울철 때문에 베스의 움직임에 맞춰 크랭크베이트를 웜같이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시나 또 오늘도 어김없이 어려운 하루가 될 것 같네. 자, 바람을 덜 타는 지형으로. 바람을 등지고 잔잔하네 이쪽은. 너무 급격히 낮아진 수온이 문제라고 판단한 서승찬. 바람이 덜 타는 지역은 그나마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 그가 선택한 포인트는 일주량이 많고 석축도 잘 발달된 곳. 이곳에서는 베스를 한번 노려볼만 하다는 것이 그의 계산이다. 베이트피쉬가 멀리에 있네. 베이트피쉬가 멀리에 있어. 그렇다면 아직 연안에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닌데, 베스들의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지만 겨울을 대비해서 먹겠다는 욕구는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든든히 먹어둬야 되거든요. 먹겠다는 욕구는 강하지만 일단 필드 컨디션이 상당히 기온과 수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먹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베스가 먹을 수 있게끔 템포를 맞춰줘야 되겠죠. 아주 슬로우하게. 겨울 베스 치고 상당히 파이팅이 좋았습니다. 쉘로 크랑크베이트. 자, 지금 스퀴즈 크랑크베이트, 쉘로 크랑크베이트인데 일단 수온이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석축 지역을 계속해서 탐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포인트 이동을 했는데 포인트 이동의 요점은 바로 바람을 안 타는 지형이에요. 건너편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람을 계속 맞고 있죠. 때문에 잔잔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탐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베이트피쉬 무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베이트피쉬 무리가 연안 석축 가까이 있지 않고 물 한복판에 있는 게 살짝 목격이 됐거든요. 물 한복판 쪽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수심은 깊지가 않았어요. 바로 두세 번 감았을 때 바닥이 느껴지는 정도.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크랑크베이트를 웜처럼 사용을 한 거죠. 아주 미세하게 바닥을 탁 치면 멈춰주고 다시 떠오르게 하고, 탁 치면 멈춰주고 떠오르게 하고, 그때 이 녀석이 탁 하고 물어졌습니다. 역시 역시 베이트피쉬가 있는 곳에 베스는 늘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베스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게 베이트피쉬예요. 사계절 다 그렇지만 겨울로 이어지는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시기일수록 베스들은 베이트피쉬를 따라다니면서 은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트피쉬가 있는 곳이라면 그 근처에는 반드시 베스가 있다는 거죠. 겨울철 베스 낚시에서 입질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첫째, 바람을 피하라. 둘째, 베이트피쉬의 라이징을 따라가라. 셋째, 천천히 접근하라. 영하의 날씨에 베스를 만나니까 기분이 또 새롭네. 영하의 기온 속에 온몸은 차갑게 변해가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워지는 서승찬. 그때 맞습니다. 피쉬. 또다시 찾아온 겨울 베스. 아직도 물 한가운데 바닥권에서 입질을 하네요. 나와라. 아우, 이 귀한 겨울 베스.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먹겠다고. 어이쿠. 지금 루어를 아주 슬로우하게 천천히 운영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완전히 크랑크베이트를 다 입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아마 액션을 빠르게 속도가 빨랐다라면 이렇게까지 입질을 받기는 힘들었겠죠. 템포를 맞춰주니까 깔끔한 입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물속보다 바깥 기온이 상당히 차갑죠. 베스가 물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몸을 꼬우는 거예요. 몸이 춥기 때문에 이렇게 막 꼬부라지는데 상당히 차갑네요. 입속의 혈관도 빨갛게 지금 돼 있고, 정말 귀한 겨울 도보 낚시로 만난 베스입니다. 베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저수온기에는 먹겠다는 욕구는 상당히 강하지만 몸 컨디션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루어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줬을 때 좋은 입질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평소 고수온기 같이 그냥 크랑크베이트를 계속 릴링으로 빠른 액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베스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아주 활성도가 높지 않은 한 베스가 공격할 수 있게끔 템포를 맞춰주는 그런 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조량 좋은 장소와 바람을 피해서 잔잔한 곳, 그리고 베이트피쉬가 있는 곳, 그런 조건을 가진 포인트에서 베스가 입질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겨울 베스죠.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짜릿한, 그 입질 받는 그 순간에 정말 한 줄기 빛이 쫙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이어 두 마리의 베스를 낚자 낚시 초반에 가졌던 걱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하지만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다. 다시금 천천히 세 번째의 베스를 노리고 있는 서승찬이다. 보통 이런 하드베이트 같은 경우는 팁이 부드러운 미디움 액션이라든지 미디움 라이트 액션이 적합한 그런 궁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방식은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드럽기보단 뻣뻣한, 그 대신 감도가 좋죠. 미세한 입질을 캐치를 해주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거죠, 사용을 함에 있어서. 바닥에 크랑크베이트를 안착시킨 후 바닥을 느꼈을 때는 릴링을 하지 않고 로드를 이용해서 바닥을 쳤다가 띄었다가 여유줄을 감아주고 또 바닥을 톡 쳐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베스들의 템포를 맞춰주며 입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겨울 낚시가 매번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찾아올 혹한기의 낚시가 걱정은 되지만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동진강에서의 오늘을 피쉬. 즐기는 그다. 오케이. 야, 겨울철 최고의 베스 필드. 사이즈 좋다. 한 마리 낚기도 힘든 겨울철 힘을 베스 못 쓰네요. 낚시에서 동진강은 벌써 3마리의 예스. 베스를 그에게 안겨주고 있다. 야, 이 귀한, 야, 이 귀한 겨울 베스. 야, 지금 같은 패턴에 계속해서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퀴즈 크랑크 베이트죠. 바닥을 탁 치고 멈춰서 기다릴 때 살짝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입질은 쭉 하고 끌고 들어가는, 확실히 입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철 참 귀한 베스. 오늘 같이 추운 날씨에도 역시 패턴과 포인트 조건이 맞아주니까 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동진강에서의 패턴을 찾았지만 3마리의 베스를 낚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서승찬. 스퀴즈 바이브레이션 플러그. 이번엔 스퀴즈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이용해 보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웜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운영 방식엔 변함이 없다. 이 추운 날씨가 베스 또 몇 마리 입질 딱 해주니까 훈훈해집니다. 좋아. 처음엔 강 중간 부분에서 베이트 피쉬의 라이징이 관찰됐지만 점차 베이트 피쉬의 움직임이 연안으로 옮겨오고 있다. 베이트 피쉬가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이 자리가 오늘 명당이네. 일조량 좋고. 피쉬. 이번엔 연안가에서 오케이. 입질을 받은 서승찬. 베스가 여기 붙어 있구만. 이야, 아슬아슬했네. 아슬아슬. 자, 사이즈는 좀 작아졌네요. 이번에는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또 웜처럼 리프트 앤 폴을 시켜가면서 거의 텍사스 리그 쓰듯이 한번 써봤거든요. 바닥권을. 그랬더니 또 베스의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피너 베이트를 한번 써봐야겠어. 처음에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베스 한 마리만 나와도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몇 마리를 잡고 나니까 또 마음이 싹 변하네요. 좀 더 큰 사이즈의 욕심이 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서승찬. 이번엔 빅 베스를 노리기 위해 스피너 베이트로 과감하게 채비를 교체해본다. 스피너 베이트 저수온기에 강하고 사계절 전부 다 잘 통하고 전층을 다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또 CR 선별력까지 갖추고 있는 스피너 베이트. 다시 이쪽부터 연안가에 베스들이 들어온 상태지만 사이즈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가라앉혀주고 때문에 빅 베스 채비인 스피너 베이트로 도전장을 내민 서승찬이다. 왠지 무리수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스피너 베이트는 릴링 속도에 따라 수중의 전층을 탐색할 수 있고 빅 베스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막강 루어. 과연 이번에도 그의 패턴은 베스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오케이, 연안에 붙었어. 오, 좋아라. 으아, 빵 좋다. 포인트를 이동을 하면서 석축 밑에 수심이 완만하고 큰 호박돌들이 잘 가라앉아져 있는 그런 지형을 발견을 했거든요. 바로 베스들이 쏘가리처럼 돌 사이사이에 들어가기 좋은 구조를 발견을 하고 스피너 베이트로 한번 영역 침범을 시도를 해봤어요. 돌 앞에 계속 지나가게끔. 그랬더니 이제 연안가에서도 베스가 입질을 해줬습니다. 베이트 피쉬도 살짝 연안 쪽에 붙은 것 같고, 이렇게 베스가 연안 쪽으로 붙을 수 있게끔 포인트가 형성된 그런 석축이라 그러면 연안에 베스가 붙어 있을 조건이 되죠. 그랬을 때 일단 딱 큰 돌과 돌 사이를 스피너 베이트가 살살 유영할 때 돌 틈에서 튀어나와서 바로 바이트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연안가에서 입질을 드디어 받아냈는데 석축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석축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잘 무너져 내려 있는데 작은 돌들이 무너져 온 곳은 틈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돌들이 무너져서 물속까지 들어가 있는 곳은 돌과 돌 사이에 큰 틈이 많죠. 그러면 베스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반면 작은 석축들이 무너져 내린 곳은 베스들이 은신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올라붙을 수는 있으나 돌틈 사이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이동을 하다가 큰 돌들이 물속에 많이 무너져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지금 스피너베이트로 거의 돌과 돌 사이를 유영을 할 때 입질을 받을 수가 있었죠. 강 중간은 물론 연안가에서도 씨알 좋은 베스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동진강. 자연이 주는 힌트를 한번 믿자. 다양한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사용했던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동진강에서의 낚시. 하지만 그는 아직 빅베스의 존재에 목마른 상태다. 겨울철에는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5자 이상의 빅베스를 노리는 서승찬. 동진강에서의 2라운드.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지 기대해 본다.